아, 그래도 제가 이제 진짜 떨려요, 늘. 마음속으로. 근데도 그렇게 하면 강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교만하게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부산에 가족 여행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 가족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82세. 제 위에 형님이 70세. 근데 둘째 형님이세요. 저희 둘째 형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이제 참장공이라고 했어요. 참장공. 그 다음에 태극권 이런 걸 오래 하셨는데 아니 너무 귀찮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을 하신 거예요. 동작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근데 엄청 효과적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참장공이라고 하는 그냥 말뚝을 박아 놓듯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지나면 몸이 땀이 나기 시작해요. 1시간 지나면 몸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뭐죠?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땀이 날까? 심부원 열기 하는 것보다 땀이 더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극권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권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몸에 열이 쫙 나거든요. 참장공과 태극권과 명상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은 특히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격한 운동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살살 걷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만보를 걸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몸에서 확 순환이 돼, 에너지가 확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순환될 수 있는, 순환되는 방법을 우리 선조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느끼기 제일 효과적인 게 내가신장, 기천문에서 하는 내가신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장공, 그 다음에 태극권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쉽게, 아주 굉장히 쉽게, 한 방식이에요. 형님이 이제 77순 돼 있거든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거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참장공과 태극공과 명상을 합쳤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잠시 제가 소개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하는 거라서 몸이 많이 굳어 있죠. 형님은 뭐 오래 했던 분이라서 지금 이게 끼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 최소 단위? 우리 몸 뭘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은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모르실까 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빗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빗덩어리가 우리 몸인데 그 빛의 그릇이 원자예요. 빛의 그릇이. 원자가 모인 게 분자고 분자가 모인 게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빛을 가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참장공도 그렇고 내가신장도 그렇고 이런 동작들이. 그 중에서 사실은 태극권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각도부터 시작해갖고 어디에 힘을 주고 힘을 빼고 뭐 엄청 복잡해요. 내가신장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래 하다 보면 10년 넘게 하면서 그걸 깨달을 때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무념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제가 찍어왔습니다. 암 환자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생각돼서 그랬어요. 네. 결제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 프로그램. 예, 조금 전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정신이 좀 없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쇼. 예. 자, 오늘은 바람 유전자 자물쇠 채우기. 암 유전자가 원래 정상 유전자예요. 바람 유전자, 전암 유전자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예요. 그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풀리면은 그게 암세포로 변화를 시킨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암세포가 되게 하는 그 유전인자를 잠그는 방식이 있다. 잠그는 방식이 있다. 오늘은 굉장히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에 맞춰서 탁 하게 돼 있어요. 미리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요. 암도 마찬가지로 작전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작전 계획이 뭐냐 하면은 암세포의 방어막, 방어 시스템을 그러니까 암세포가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먼저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가 면역세포를,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억제해요. 면역을 회피를 해요. 그래서 면역이 회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항암을 하거나 뭐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안 해요. 이건 기본인데.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도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잘 모르니까 조금 해요. 조금. 그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항암보다 더 중요한 게 암세포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할 것은 메틸기를 공급하라. 이 말은 그냥 총알을 공급해라.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총알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메틸기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할게요. 지난번에 방어, 암세포가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트 쇼크 프로틴, 열충격 단백질. 왜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했죠?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거는 세포가 과한 열이 왔을 때 그걸 보호하는 시스템, 보호하는 단백질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더 연구해 보니까 1950년대에 발견된 거예요. 더 연구해 보니까 세포를 망가뜨리는, 세포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배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하더라. 그게 히쇼크 프로틴인데 암세포에는 히쇼크 프로틴 27, 70, 90이 작동해요. 원래 히쇼크 프로틴은 몸속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배출시키거나 열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싹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히쇼크 프로틴 27, 70, 90을 만들어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분해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배아세포 때 원래 발현되는 거예요. 암세포의 모든 유전자는 사실은 배아세포 유전자가 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P53이 뭐예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P53, 그 다음에 브로카 이런 유전자들이 그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수리하지 않게 하는 P53 변이가 생겨요. 암세포가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만들 때 자기를 죽이는, 자기한테 해로운 걸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죠. P53을 암세포의 P53으로 만들어요. 그럼 P53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그 자기를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변이를 시켜갖고 자기한테 유리한 P53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암세포한테 유리하고 정상세포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분해를 시켜버려요. 유비키틴이라는 게 탁 가가지고 샥 끌고 와서 프로테아좀이라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넣어갖고 확 돌리면은 이게 아미노산 단위로 확 분해가 돼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히쇼크 프로틴 27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히쇼크 프로틴 27 무조건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NK세포. 우리 NK세포 이거 많이 아시죠? 내추럴 킬러 세포를 많이 집어넣으면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런데 NK세포에 CD16이라는 이 마크가 표지자가 달려 있어요. 그걸 다 빼버려요. 누가? 히쇼크 프로틴 27이.
그러니까 NK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으로免疫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건데 기억나셔야 되는데 카스파제가 뭐냐면은 세포는 정말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포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은 에포프토시스, 자멸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위해서 잘못된 세포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자멸시키는 게 카스파제예요. 근데 그 카스파제를 자꾸 배출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 몸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활성산소 계속 생기거든요.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다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거 다 배출해요. 결정적인 게 뭐냐?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다 퍼내버려요. 다 펌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히쇼크 프로틴을 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히쇼크 프로틴 방어막을 일단 해제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 제일 기본이 이건 거예요. 초기에 신본을 개발하시는 엔지니어들 제가 처음에 접촉해갖고 막 그때 하다가 안 돼갖고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도 나 안 해. 그래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분도 그거예요. 자기가 왜 안 만드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병원에서는 온코토미약 이런 신보온열기 있잖아요. 10억짜리 그런 것을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대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밑에 알루미늄 호일 깔고 바닥에 이걸 만들어갖고 이제 치료를 해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치료가 됐어요. 근데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 알고 보니까 히쇼크 프로틴 때문에 안 된다.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히쇼크 프로틴 때문에 암이 치료가 안 된다. 원래 히쇼크 프로틴은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뜸을 공부하면서 우리 직접구 있잖아요. 뜸사랑의 직접구가 사실 히쇼크 프로틴을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지만은 암세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히쇼크 프로틴이라는 것은 제가 신보온열기 처음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항암제, 세포 독성 물질, 또 신보온열 이거 할 때 전부 다 히쇼크 프로틴이 살아있는 한은 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IGF는 어떤 뭐냐면 인슐린-like growth factor예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하는 성장인자예요. IGF가 발현되면 이게 못 잡아요. 이렇게 그 성장인자를 못 잡아요. 여러 가지 이제 EGF, FGF, 뭐 PDGF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IGF가 발현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인자 제어를 못 해요. 그거를 보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제가 잘 들어요, 초기에. 근데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안 들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안 듣는데 그게 히쇼크 프로틴이 IGF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 특히 그 히쇼크 프로틴 27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쇼크 프로틴 세 가지 27, 70, 90 중에서 27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70, 90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거 70이에요. 70은 정상 P53을 배출시켜요. P53이 뭐라 그랬어요? 암세포를 수리하는, 암세포 유전자 변이를 수리하는 단백질이 P53인데 그거를 펌핑을 시켜버려요. 카스파제는 아까 27에서 나왔죠. 카스파제는 자멸을 못 시키게 해요. 암세포가 원래 만들어지면 서로 자멸 신호를 자멸을 해야 되는데 카스파제가 없으면 자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쇼크 프로틴 90이 이런 일을 해요. 90이 이제 카스파제는 똑같은 얘기고 변이된 P53, 변이된 HER2, RAS, 브로카 이걸 전부 다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변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상세포가 만드는 거하고 암세포가 만드는 게 있는데 암세포가 만드는 게 변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비정상세포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암세포가 스스로 만드니까 암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히쇼크 프로틴 27, 70, 90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뭐냐 하면 원래 세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히쇼크 프로틴 27이고 그걸 제어하는 물질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도 괜찮아요. 근데 약재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는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사실. 대신에 이제 우리 카페에는 제가 보충 설명 그래갖고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럼 이거는 약재까지 해놨냐면 이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인데 아무도 안 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희소구 프로틴 27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알로에, 포도, 삼백초, 대왕. 우리가 그러면 알로에, 포도 넘어가야 되는데 포도 같은 경우 포도가 사실은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희소구 프로틴 27을 억제하는 게 레스베라트롤 콜스틴, 제니스틴인데 문제는 뭐냐? 하루에 얼마를 포도알 몇 개를 먹으면 될까요? 포도알 몇 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은 1톤 차 반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다 고쳤다고 하지만은 음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로 따져봐야 돼, 항상. 숫자가 맨날 뭐 조 단위고 뭐 경 단위고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고. 자, 희석분 70에는 콜스틴이니까 그 300초 사고지 양파 들어가, 300초가 같이 들어가지고 300초는 필수예요. 항암제에서. 90은 커큐멘, EGCG, 녹차, 오배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것은 음식은 늘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만일에 어떤 분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 이러실 때 그냥 단식을 하지 마시고 포도 단식을 하세요. 포도만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포도만 먹는 거예요. 그럼 한 박스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며칠 하시면 몸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또 암치료 효과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포도가 당이니까 당을 먹으면 뭐 암이 뭐 당을 좋아해서 뭐 암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암세포는 조금이고 정상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정상세포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암을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정상세포예요. 세포가 치료하는 거예요. 세포를 어찌 하든지 간에 항암을 하든 뭐 자인종법을 하든 간에 정상세포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암은 최종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제약에 불과한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화적 군비 경쟁, Revolutionary Arms Race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만 뽑아가지고 농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은 너무 많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식물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만든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복합천연물이라고 하고 파이토케미칼, 파이토메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불가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 다제약진 내성 유전자를 억제하는 거는 뭐 그래서 약을 꼭 하나 써갖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써야 돼요. 예, 복합 처방 중요한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세포질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약이 레스베라트롤 콜스틴, 제니스틴 이런 것들이 세포질 내부로도 잘 못 들어가요. 대장에서 다 배출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약을 조합해서 쓰면 세포까지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은 반드시 핵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핵으로 들어가야 암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 핵으로 이끄는 그런 물질, 그런 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합천연물 처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갖고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게 콕스 PG2인데요. 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현한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전부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몇 밀리죠? 5마이크로. 그 다음에 난자는 이따만하게 생겼어요. 몇 밀리죠? 200마이크로. 200마이크로미터. 0.005mm. 이건 0.2mm.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는 길을 못 써요. 남자는 여자 앞에서 항상 길을 못 써요. 이번에 형제 모임에서 갔는데 맨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난자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몇만 개, 미토콘드리아 보통 세포 안에 뭐 수백 개, 뭐 1000개 그 정도잖아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몇 개를 갖고 나와요? 20만 개. 주변에 영양 창고 덩어리, 영양 세포들 몇 개를 갖고 나와요? 주변에 난구세포 500만 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포가 됐을 때 이 세포는 영양이 없잖아요. 우리 모든 세포는 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신경을 통해 상호 소통하잖아요. 근데 얘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여자는 정말 신비로워요. 미리 다 준비해요. 남자는 그런 거 몰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포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기 있는 핵, 이 속에 있는 핵과 여기 있는 핵, 이게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두 개로 바뀌어요. 어떻게 두 개로 바뀌죠? 누가 칼로 잘랐나요? 두 개로 바뀌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두 개가 되냐고요. 그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8개가 돼요. 8개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정식 인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가 되겠어요? 16개. 그 다음에는 31, 64, 128, 256. 이인수라 신법보다 제가 잘합니다. 네. 이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신호들, 세포가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64개가 됐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궁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궁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한 일주일 걸려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딱 이게 칼슘막이 꽉 생겨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엄마 자궁벽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못 해요. 거기도 점막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공격하면은 그게 불임인 거예요. 공격을 당하면은. 공격을 안 당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64세포기 이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서, 이 방어막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어떤 대책회의를 하느냐. 영양을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들이 많이 생기니까 영양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미토콘드리아 또 핵, 이 핵산이 몇 개예요? 핵산? 세포 하나에 있는 핵의 숫자가, 핵산 숫자가 64개잖아요. 64개. 지질, 인지질, 이중막,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각종 그 세포의 구성 요소들인데 그 전부 2배로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양을 준비를 했지만은 이미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느냐.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약해. 엄마 자궁벽에 있는 세포만큼 힘이 안 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쟤는 막 키도 크고 막 갑옷 입고 엄청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죠. 한 10명이 탁 모여갖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넌 뒤에서, 넌 좌에서, 넌 날아가서 공격해.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핵세포가 돼요. 세포막을 다 분해해가지고 여러 개가 하나의 세포가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핵이 여러 개가 되죠. 그것을 다핵세포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난자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을까? 그 다음에 2단계에서, 2단계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핵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세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핵세포 변한 것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플라센타가 돼요. 플라센타 뭐죠? 까먹었어요. 태반이 돼요. 태반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막 우리 심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뭘 만들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태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만큼 태반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태반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얘네들이 사실 이 속에 있는 걸 다 보호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얘네들이 이제 자궁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걸 벗어버려요. 벗어 던지고, 이걸 벗어 던지고, 칼슘막을 벗어 던지고, 이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세포들이. 여기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다 핵세포가 됐다 그랬죠. 걔네들이 여기서 쫙 해가지고 핵이 여러 개니까 강력해지죠. 이게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요? 엄마 자궁벽이 튼튼한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요?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발현되는 게 콕스2예요. 그러면 우선 뚫고 들어가야 사니까 왜 뚫고 들어갈까요? 이 안에 영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뚫고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영양이 주로 모세혈관, 그 다음에 자궁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뭐든지 가서 그냥 찢어버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이것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갖고 와서 살아가요. 그때 비로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식을 생각한다면은 콕스2, PGE2가 어떤 세포의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암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은 암세포들이 만일에 이게 서로 협조하는, 원래는 같은 세포잖아요. 원래는 같은 세포인데 이게 갑자기 새로운 생명, 이게 전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는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존하는 과정에서 뭘 먼저 하냐면은 뚫고 들어가서 조직 영양. 암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조직, 염증을 일으켜갖고 조직을 막 파괴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란 게 뭐예요?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지면 세포 속에 있는 게 나오겠죠?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세포 속에 물, 아미노산, 핵산, 막 여러 가지 단백질, 영양물질들 있잖아요. 그걸 쫙 뺏어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것을 조직 영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콕스2, PG2를 막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못하지? 왜 저걸 안 하지? 두 번째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칼슘막을 벗었잖아요.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쫓아오는 게 뭘까요? 면역세포들이에요. 면역세포. 그러니까 이걸 죽이려고 쫓아오는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T세포, B세포, NK세포, 수지장세포, 대식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직 영양을 공급하는가 동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면역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속이는데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이름표 먼저 바꾼다 그랬죠.
HLA-G라는 걸 만들어갖고 딱 달아요. 그러면은 면역세포들이 헷갈리는 거. 이거 내 세포인가? 모든 세포에는 자기 명찰이 있거든요. 내 세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건 내 세포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게 HLA-G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오죠? 예. HLA-G를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찰을 바꾼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디오, 인돌아민, 뭐더라? 까먹었습니다. 아이디오가 뭘 하냐면은 TC, 그러니까 T세포도 공격하는 T세포가 있고, 독성 T세포가 있고, T 레귤러터리 세포가 있어요.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T 세포는 너무 강력한 우리 이제 인간 세계로 보면은 특수부대 같은 거거든요. 특수부대 지휘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해지면은 막 민간인도 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억제하는 게 TR 세포예요. TC 세포와 TR 세포가 균형이 안 맞는 게 그게 바로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콕스2가 아이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오가 TC세포를 TR세포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TC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니까 공격 못하게 막는 TR세포로 변환을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트립토판을 키뉴레인으로 바뀌어요. 트립토판을 키뉴레인으로 바꿔가지고 T세포가 공격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항암제 아시죠?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가 가장 좋은, 가장 최신의 항암제잖아요. 이 면역항암제가 뭐냐면은 암세포가 PD-L1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T세포가 오면은 T세포는 PD-L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그거 딱 마주치면은 T세포가 공격을 못해요. 암세포를 공격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T세포를 자살을 시켜요. PD-L1이라는 걸.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T세포가 여기에 PD-L1에 붙으면 안 되니까 어떤 물질을 넣어갖고 PD-L1에 그걸 먼저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T세포의 PD-1하고 암세포의 PD-L1이 이렇게 접속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어마어마해요. 암 잡았다 그럴 정도로. 근데 암세포가 그래? 그럼 뭐 다른 방식으로 하지 뭐.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CTLA4 PD-L1 그것을 만드는 게 콕스2예요. 콕스2가 아이디어를 만들어갖고 PD-L1을 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콕스2가 없으면 처음부터 콕스2가 억제가 되면은 아이디어를 못 만들고 그래서 PD-L1이 암세포에서 안 만들어져요. 아예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T세포가 마음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콕스2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HCG 호르몬이, 그러니까 임신하면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이죠. 그런 걸 만들면은 아까 힐쇼크 프로틴 27도 NK세포 CD16 마커를 해제한다 그랬죠. 예, HCG 호르몬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전부 다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정세포가 엄마 자궁벽 속에 들어가면은, 자궁샘을 터뜨려서, 모세관 터뜨려서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콕스2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년, 뭐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원래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없습니다. 약이, 항암제가. 그 과학자들이 몰라서 항암제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성분을 뽑아갖고 막 실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진화적 군비 경쟁 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콕스2 PG2 억제하는 게 바이칼린이다. 근데
콕스가 나중에는 록스로 바뀌니까 5배자를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황금 5배자 이게 기본이다. 황금 5배자는 기본이다. 우리가 항암하는 동안에 항상 모든 처방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HLH가 이름표를 알죠? 그걸 억제하는 게 셀레늄하고 백강자매예요.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늄 늘 우리가 쓰잖아요. 병원에서도. 예.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콕스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 중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스트레스 안 받을래.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확무시하실 정도로 좋아 죽겠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진짜 중요한 게 그냥 평온한 이거 아니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좋아 죽겠어.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 만나면 최종적으로 묻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암 치료 때문에 막 온 정신을 쏟고 있는데 나 어떻게 살을지 생각 못 하시는 아니에요. 더 진짜 중요한 게 생각만 해도 막 후끈 달아오르는 꿈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 못할 때 꼭 써줘야 되는 게 이제 길초근이나 산조인, 하판피 이런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염증 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은 콕스2라고 하는 것은 질환 제한적 콕스2 발현이라고 하잖아요. 균이 안 들어왔는데 또는 이렇게 찢어지고 운동하면서 막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닌데 염증이 생기는 것을 질환 제한적 콕스2 발현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때에 그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암이 살아있는 한은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폴리스 계속 먹었어요. 몇 년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먹습니다. 프로폴리스 굉장히 강력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진짜 암이 본격적인 암의 분화능이 딱 발현이 되면은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NF-kappaB 약 스테이트 3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 NF-kappaB 약 스테이트 3 경로를 억제하는 게 그게 이제 본 전투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하는 거고 본 전투는 그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예습했습니다. 예습. 예습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다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암 문제는 유전자 변이를 잡으면 된다. 이거였죠. 근데 진짜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치료의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 암 유전자가 발생하는데 그건 원래 정상적인 유전자다. 근데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이쪽으로 역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따져보는 게. 정상세포인데, 간세포고, 위세포고, 폐세포고, 정상세포인데, 분화가 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역할하는 세포가 됐는데, 이게 왜 거꾸로 돌아가냐는 거죠. 거꾸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수성세포로 돌아가요. 무슨 의미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생명체로 살겠다.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전체 의식이 그런 게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되면은 몸에서는 그 발암 유전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암 치료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유전자를 복구하고 수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자꾸 정상세포를 피해를 입혀요. 그게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암세포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왜 강력해요?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에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살려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중첩이 됐을 때 암단백질의 역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한 정식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역분화시키는 거예요.
폐면은 폐세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역분화시켜서 폐세포가 수정세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단백질의 생성, 암단백질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해갖고 계속 생기니까 2단계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2단계에서 치료하는데,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 면역세포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암세포의 작전이에요.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전쟁이 벌어지는 초기 단계에 적군이 우리나라 정보기관, 경찰서, 군인 수뇌부 다 포섭해갖고, 뭘로 포섭하겠어요? 뭘로? 아무튼 포섭해가지고 자기 편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공격이 되겠어요?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콕스 PG2를 막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해제시켜서 우리 군인이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였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최종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치료법은 제가 3단계로 말씀드렸어요. 공격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 암줄기세포는 정상세포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암세포라고 해서 막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절대 안 죽어요. 100%다 죽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줄기세포는 엄청 강력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상세포로 만드는 게 본격적인 치료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치료가 뭐냐? 3번째 치료는 암 걸리기 전의 단계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게 3번째 치료예요.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1단계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자,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다가 아니다. 이게 단줄로 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유전자 변이가 다가 아니다. 저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암세포가 암유전자의 좌물쇠를 해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암유전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핵산 64개가 있잖아요. 64개 중에서 처음에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쓰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의 45%예요. 그럼 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요. 세포 하나가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 대개 22조 개의 세포가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건 간이 되고 어떤 건 심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이렇게 분화시켜서 만드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45%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유전자들은 다 자물쇠로 잠가놔요. 안 그러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간은 간대로 계속 커지고, 뭐 폐는 폐대로 계속 커지고, 그렇게 되죠. 서로 이렇게 조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잠가 놓는 거예요. 암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암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암이 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다 잠가놔있는데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누가? 암세포가. 그 다음에 그게 풀리려고 하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암은 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인데 그걸 다 또 잠가버려요. 누가? 암세포가.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해요. 세포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포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암 치료하는 내내 벌어져요. 내내. 그냥 처음에 그랬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정말 충실하게 암 치료되는 기간 내내 그 일을 합니다. 잠갔다가 또 풀렸다가 잠갔다가 풀렸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세포가 암 유전자를 막 잠가. 그러면 암세포가 또 그걸 다 풀어내.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물쇠가? 자물쇠 다시 쓸 수 있어요? 잘 못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세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세포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자물쇠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물쇠가 부족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물쇠가 부족해. 이걸 모르느냐? 모든 의사 선생님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늘 녹황색 채소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왜 안 되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암세포의 유전자하고 정상세포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암세포의 유전자와 정상세포 유전자가 똑같아. 그거를 유전자 등가성이라고 해요. 똑같은데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암세포가 쓰는 유전자가 있고 정상세포가 쓰는 유전자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 쓰는 게 있다, 쓰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자물쇠를 잠근다, 안 잠근다 그겁니다. 아까 콕스도 이제 발현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암을 암답게 만드는 유전자들이 막 발현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몇 개나 되냐 하면 약 45%예요. 저기 있는 라인, 사인, LDL 레트로 트랜스포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45%는 잠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잠그면 막 풀고 또 잠그면 풀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상세포가 포기하느냐? 안 하겠죠. 언제 포기할까요? 정상세포가. 예, 정상세포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전투하고 있는데 총알 갖다 줘. 막 한 박스 기어 갔다. 1시간 만에 다서 또 총알 갖다 줘. 그 다음에 안 갖다 줘.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물쇠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물쇠가 엄청 부족해요.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구조를 알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제 저기 X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염색체가 23쌍이 있어요. 그것이 쭉 풀어집니다. 쭉 풀어져 가지고 다 연결하면은 길이가 1.7m 정도 돼요. 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엄청 긴 거죠. 64개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중간에 동글동글한 공 같은 게 있죠. 그것을 히스톤이라고 해요. 히스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 그러니까 생명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은 전부 저 히스톤에 감겨져 있어요. 히스톤 저 공 같은 게 8개가 한 조예요. 8개 팔량체라고 그래요. 팔량체 히스톤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1.6배 정도 감겨져 있어요. 그 감겨져 있는 그 부분만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히스톤 하나에 한 개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개 유전자 구성 요소가 여러 개 히스톤이 막 떨어져 있어요. 막 번호로 따지면 뭐 수천만 번째, 뭐 수억 번째 막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RNA 중합 효소가 쭉 들어왔고 그걸 쫙 푸른 다음에 이게 두 가닥으로 쫙 풀어야 되겠죠. 쫙 푸른 다음에 히스톤 그러니까 감겨져 있는 그걸 히스톤이라고 하고 감겨져 있는 히스톤과 히스톤 사이에 있는 것을 엑손이라고 해요. 그걸 쫙 풀어갖고 엑손을 다 잘라내버리고 히스톤만 쫙 모아요. 히스톤 모아서 그것을 이제 핵산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사를 해내서 우리의 생명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 물질이. 그러면은 여기서 히스톤에서 자물쇠가 감겨져 있는 게 있고 안 감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물쇠가 제대로 다 감겨져 있는 것은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는 저렇게 다 잠겨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암이 됐다는 것은 이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풀렸을 때만 그것이 암이 될 수 있는 암의 생명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그는 건 누가 하냐? 잠그는 걸 막 풀잖아요, 암세포가. 그럼 잠그는 걸 억제 유전자가 하는 거예요. 암 억제 유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NA 뭐 많아요. 굉장히 그 정비공이라고 해야 되나? 정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군인하고 달라요. 군인은 공격하는 것, T세포, B세포, 뭐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은 엄청 포악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성격이 강력한 거고 얘네들은 과학자야, 과학자. 다니면서 수리할 때 보면은 제가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서 이렇게 빛을 쫙 쬐요. 파란빛. 마이크로 RNA가 가고 파란빛을 쬐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빛이. 근데 어쨌든 이 상태예요. 그러면 잠기게 하는 거, 풀어지게 하는 거, 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잠기게 하는 시스템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잠기게 하는 물질이 메틸기라는 게 있고, 아세틸기가 있고, 인산기가 있고, 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재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재료. 잠그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너무나 정밀한 작업이라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메틸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 자, 자물쇠의 이름, 그 이름, 메틸기. 메틸기. 자물쇠니까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단순해요. 메틸기. 여러분 조금 지겨우시면 한 5분 쉬었다 할까요?